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 시간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 5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제 이 군사TV의 알기 쉬운 무기 백과를 좀 더 빠른 속도로 하루 이틀, 거의 목표는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미국 공군에도 이런 고철이 있나? 자, 100년 동안 미국 공군이 사용하게 될 B-52 스트래토포트리스 전략 폭격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00년 동안이나 사용할 예정이다 보니까 3대가 지금 같이 조종하는 항공기가 있어요. 자,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이 할아버지인데 돈 스프레이그 예비역 대령이고 전역했어요. 할아버지고, 이분은 과거 냉전시대 때 이 핵폭격 전담 임무를 맡았던 그 부대에 있었고 B-52 조종사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예요. 이 사람도 역시 돈 웰시, 이 예비역 대령인데, 이 사람 월남전에 참전해서 라인베커 작전 때 융단 폭격을 했던 그 전투 참전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비역 대령이고요. 이 돈 웰시 씨의 아들인 이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웰시, 현재 소령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손자가 되겠죠. 이 데이비드 웰시 소령도 현재 B-52의 조종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3대가 똑같은 비행기를 계속 조종을 하게 되는 이런 진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또 관심 깊게 봐야 될 것이, 이 데이비드 웰시 소령의 아들이 현재 지금 초등학생인데, 이 아들이 공군 조종사가 되는 게 또 꿈이래요.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한 15년 후면 조종사가 되겠다는 게 꿈인데, 한 15년 후 정도가 되면 조종사가 될 수 있어요. 그때까지 아마도 이 B-52를 운용을 하고도 남을 텐데, 결국 4대가 똑같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런 초유의 기록을 낳게 될까? 그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죠. 그 정도로 오래 쓴다는 겁니다. 자, 성층권의 요새 B-52 스트래토포트리스, 이제 성층권 요새 이런 말이죠. 이게 1952년 4월 달에 첫 비행을 했고요. 일단 2045년까지 쓰는 거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95년 동안 쓰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고, 또 추후에 개량되는 여부에 따라서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이상 2050년대 후반까지도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즉 100년 이상을 쓰게 될 그런 폭격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비행기가 어떻게 됐길래 100년 이상을 쓰냐? 그럼 예전엔 어땠냐?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이나 쓰는 비행기입니다. 자, 1940년대 기술로 설계된 전략 폭격기입니다. 보시면요, 40년대 기술로 개발된 B-47 전략 폭격기를 대체하여 중국과 소련 내륙 깊이 진출해서 핵 폭격을 가할 수 있는 차세대 전략 폭격기로 개발된 8발, 엔진이 8개란 말이죠. 8발 전략 폭격기입니다. 엔진 8개짜리 전략 폭격기고요. 개발 및 배치 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미 공군에서 1945년에 첫 소요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잉사가 수주를 했고, 최초 시제기가 1951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최초 비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52년도에 했고, 그리고 이제 1954년도에 B-52A를 생산 개시를 했고, 최종 납품기가 742번기인데 1963년도에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 공군이 한 70여 대의 B-52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신품이라 하더라도 1963년생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도대체 1963년생이면 56년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한 기체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56년, 또 1950년대 생산된 58년산 이런 그 번호도 있어요. 그러면 58년산 같으면 지금 61년째 쓰고 있는 그런 비행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추후에 더 개량해가지고 2045년도까지 쓰는 게 지금 확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체를 거의 80년, 70년, 80년, 또 50년대 후반까지 쓰면 90년 이상을 쓰게 되는, 또 일부 기차는 100년도 진짜로 쓰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비행기가 되는 것입니다. 라인은 완전히 다 끝났기 때문에 새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그냥 있는 비행기를 개량해서 계속 쓰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제 첫 비행을 1950년도에 했으니까
50년, 2050년대 후반까지 쓰면 거의 뭐 110년을 미 공군에서 사용하는 그런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반세기에 걸친 끝없는 개량입니다. 1952년에 3대를 생산했고요. 그래서 1961년도에 102대를 생산을 했는데 여기 이제 63년도까지 이 61년 버전이 생산이 되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비행기는 그대로 놔두고 계속 엔진도 개량하고 항전 장비도 개량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개량을 해옵니다. 그게 B-52의 연혁입니다. 정말 얼마나 베이스가 좋으면 100년을 사용해도 아직도 유효한 전력으로 인정받고 아직도 B-52가 떴다 그러면 뭐 북한 난리 나고 러시아도 지금 발끈하고 뭐 그런 정도로 B-52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것은 결국 베이스를 정말 튼튼한 것으로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우리가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자, B-52 시리즈 현재까지 최신 개량형 B-52H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뭐 우리 한반도 주변에 B-52가 왔다 갔다 뭐 이런 이야기 쭉 할 때마다 등장하는 게 바로 B-52H입니다. B-52H는 현재 이제 능력은 이렇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220톤이고요. 최대 속도는 시속 1047km. 그리고 완전히 자신이 탑재할 수 있는 완전 풀 무장을 탑재를 했을 때 전투 행동 반경이 7210km. 그러니까 괌에서 이제 주로 기지에 배치를 해놓고 하는데 괌에서 우리 한반도까지 3000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풀 무장을 하고도 7200km까지 가서 폭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괌에서 출격해도 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속도가 1047km니까 괌에서 떠가지고 뭐 최대 속도 아니라 하더라도 한 4시간 정도 지나면 한반도에 와서 폭격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무장은 최대 34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B-52H 현재 버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더 진화할 겁니다. 그거 좀 이따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B-52H 지금 현재 미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개량형 버전인 B-52H의 주요 무장은 이렇습니다. JDAM입니다. 정밀 유도 폭탄이죠. 우리 공군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GPS로 유도를 하는데요. 2000파운드 폭탄 같은 경우는 18발을 탑재를 합니다. 18발. 최대 사정거리는 24km죠. 그리고 500파운드짜리 JDAM 같은 경우는 무려 51발을 탑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무서운 건데 이게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입니다. AGM-86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이거는 이제 토탈 20발을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정거리는 무려 1600에서 2400km. 그리고 여기에다가 핵탄두까지 200킬로톤짜리 핵탄두를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제주도 남쪽에 쫙 이 B-52가 왜 제주도 남쪽 정도 돼야 이제 북한을 레이더에서 안 보이거든요. 제주도 남쪽에 이 B-52가 딱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자 공격 딱 하면 이 B-52에서 일제히 미사일이 이 AGM-86 미사일이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그 기지를 향해서 쫙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좌표인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향해서 이 수십 발의 이 AGM-86이 쫙 날아가서 그냥 한 방에 개전과 동시에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 그런 것들 수십 개를 그냥 전멸시켜버리는,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작업을 바로 이 B-52가 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그 북한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그 중요 수단이 바로 이 AGM-86입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고마운 또 유효한 소중한 그런 미사일이 되겠죠. 우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B-61 전술 핵폭탄을 탑재를 하는데 이것도 최대 20발.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B-61-11 버전인데 탄두 위력을 0.3킬로톤에서 340킬로톤까지 임무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탑재가 될 B-61-12 버전 같은 경우는 벙커버스터, 핵 벙커버스터. 그래서 이제 지하 벙커를 뚫고 들어가서 핵으로 뚫고 들어가서 또 핵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핵폭탄을 앞으로는 20발을 장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뭐 능력이 있으니까 B-52가 떴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벌벌벌벌 기는 거죠. 자, B-52가 그동안 화려한 실전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첫 대규모 전쟁이 바로 월남전이었습니다. 이 월남전 때 이렇게 그때
융단 폭격이란 말을 처음 이제 언론이 쓰기 시작했는데, 이 B-52 여러 대가 라인베커 작전이라고 북베트남의 주요 군사 전략 시설을 이제 일제히 타격하는 그 폭격 작전이었는데, 그 라인베커 작전에서 지금 사진에 보듯이 이렇게 그 융단 폭격 일제히 가지고 있는 모든 폭탄들을 쏟아붓습니다. 그 날아가면서 쏟아붓고 여러 대가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본 모습이 뭐 꽝꽝꽝꽝꽝 하고 뭐 터지는 그 모습들이 마치 융단 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쫙 이렇게 보이더라. 그리고 또 그 끝났더니 완전히 초토화돼서 그냥 평평하게 돼버리더라. 융단처럼. 그런 것이 이제 하늘에서 보고 전공 기자들이 융단 폭격이란 말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죠. 베트남 전쟁 때도 이제 이런 작전을 했는데, 베트남 전쟁 때 총 17대가 격추가 됐었어요. 그렇지만은 북베트남의 그런 군사 시설들을 상당히 많이 파괴시키는 그런 임무는 수행을 했고요. 자, 1990년도에 걸프 전쟁입니다. 이 걸프 전쟁 때는 미국 본토에서 출격해서 폭격을 했는데, 바로 이제 걸프전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이제 점령하면서부터 발생한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쿠웨이트를 이라크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를 공격해서 이라크로 다시 치고 들어가서 이제 사담 후세인을 이제 잡는 뭐 그런 이제 작전이었는데, 이때 미국이 전쟁 기간에 투하한 폭탄의 전체의 40%를 이 그 B-52가 투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제이담 뭐 이런 정밀 유도 폭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을 투하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전공을 거두기는 힘들었죠.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제이담 합동 정밀 직격탄, 그 폭탄이 나오면서 이제는 융단 폭격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융단 폭격하면 뭐 민간인 사상자라든지 이런 어떤 그 불의 사고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밀 유도 탄이 나오면서부터는 딱 저 건물에 저거의 의신처가 있어. 그럼 건물 하나만 딱 때리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탄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이 이라크 전쟁을 하게 됐죠. 이라크 전쟁 2003년도에 미국이 걸프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고, 그리고 바로 또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죠. 사담 후세인이 그 대량살상 무기, 즉 핵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때렸는데, 이때는 개전 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방공망을 뭐 첫날에 그냥 다 없애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라크의 방공망도 초전에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라크 영토 내에서 이 B-52처럼 아주 스트레토포트리스니까 성층권에서 활동하는 이런 폭격기를 공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이 없는 겁니다. 이 어깨에 둘러매는 이 견착식, 보병들이 휴대하는 이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은 기껏해야 뭐 아무리 멀리 올라가야 한 5km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성층권에서 움직이는 B-52를 공격할 수는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제 가끔 이라크의 전투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전투기도 그냥 초반에 다 없어져 버렸는데, 딱 그 F-15 같은 그런 아주 우수한 전투기들이 호위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라크의 군사력도 이 B-52가 이라크 상공에서 작전을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을 할 때는 근접 항공 지원, 캐스라고 하는데 근접 항공 지원의 임무를 수행했어요. 하늘에서 51발의 이 제이담 500파운드짜리 제이담을 다 가지고 있다가 계속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다가 지상군이 육군들이 어디에 무슨 폭격을 해줘 하면 딱 거기 날아가서 정밀유도 폭격 딱 해버리고, 또 계속 떠 있다가 또 어디에서 또 폭격해줘. 그럼 또 가서 또 폭격 딱 해주고, 이제 이런 근접 항공 그 임무를 했어요. 일단 항속거리가 기니까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무장 탑재량이 많은 51발이나 되니까 하나하나 육군이 원하는 대로 탁탁탁탁 떨어뜨려 줄 수가 있고, 이 비행기가 가면 또 다음 비행기가 와서 또 대신해주고, 물론 여러 대가 떠서 이제 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에서 2차 6.25, 2차 한국전쟁이 발생을 하면 초반에 북한의 방공망이 다 제압되면 역시나 또 이 B-52가 와서 하늘에서 계속 떠 있으면서 그런 근접 항공 지원을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겠죠. 북한 상공에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육군이 지금 뭐 어디에 그 북한군들이 지금 밀고 내려오고 있다, 위험하다, 빨리 폭격해줘 하면 딱 가서 그냥 바로 그냥 정밀 유도 폭격해버리는. 왜?
지대공 미사일들이 없으니까 뭐 거기 떠 있어도 뭐 안전한 거죠. 그런 임무를 해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상은 자꾸 바뀌고 있죠. AI도 나오고 뭐 정말 첨단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100년 전에 만든 이 비행기 가지고 어떻게 지금 쓸 수 있냐. 그래서 계속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B-52 H 버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B-52J 버전으로 개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추가 개량을 하는데 이게 미 의회에서 예산 통과를 했어요. 어떤 부분을 개량하냐? 일단 항공 전자 장비를 완전히 디지털로 다 교체합니다. 칵핏이라고 하는데 이 조종석을 완전히 디지털 장비로 다 교체를 하고 엔진을 교체를 하는데 엔진을 교체를 해서 항속 거리를 20%를 증가시킵니다. 연비를 좋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형 타겟팅 포드라고 해서 이 스나이퍼 XR이라는 것을 장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정밀 유도 폭격을 하는데 아주 도움을 받는 그런 그 정밀 유도 폭격을 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또 추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형 공중발사 미사일들의 운용 능력을 부여받는데 지금 그 미국이 만들어 놓은 제즘 시리즈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들 여러 가지가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런 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무장창을 이제 개량해 가지고 지금 내부 무장창에는 6발의 그 제이담 2000파운드짜리를 탑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몇 발 더 추가를 해서 한 8발에서 10발 정도까지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최신 껍데기는 비록 구형이지만 실속은 최신 비행기로 개량을 할 예정에 확정된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추가 개량할 이 B-52J가 장비하게 될 이 가공할 첨단 무장들이 뭐냐? 바로 제즘 시리즈죠. 제가 이제 국방TV에서 여러 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즘은 이제 370km지만 이건 뭐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930km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제즘 ER, 거기다가 제즘 XR, 여기다가 이제 전자전 그 챔프라고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죠. 그 마이크로웨이브, 즉 고주파 전자파를 쏴가지고 그냥 상대를 녹여버리는 전자장비를 녹여버리는 그 챔프까지 탑재를 하는 이 제즘 시리즈를 탑재를 하고요. 또 AGM-183 에로 이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극초음속 중에서도 마하5 좀 속도가 느린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사정거리는 한 1000km짜리 2021년에 실전 배치한다고 하니까 이제 금세 2021년 옵니다. 이걸 지금 이제 탑재를 하게 되고 HCSW 이거는 마하 20입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1시간 내에 타격할 수 있는 이 HCSW 미사일을 지금 또 이 B-52가 탑재하게 될 겁니다. 이런 개량을 B-52J는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100년 10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아니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그러니까 토탈 100년을 쓰려면은 이 정도 개량은 계속 해야 되겠죠. 자, 후배들은 계속 퇴역합니다. B-52의 다음 타자가 누구냐? 바로 B-1B죠. 그리고 B-1B의 다음 타자가 누구냐? 바로 B-2죠. 그런데 B-1B와 B-2는 B-52 이 형님이 퇴역을 안 하는데 현역에 남아있는데 이 동생들은 퇴역을 합니다. 자, 이 B-1B는 1974년도에 첫 비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30년대에는 퇴역을 다 하게 됩니다. 역시 B2 같은 경우도 1989년도부터 쓰기 시작해서 2030년대에는 다 퇴역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방TV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B21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이게 다 퇴역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형 폭격기가 나오게 되면 신형 전략 폭격기가 나오게 되면 이 B-52가 퇴역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도 2050년대 후반까지는 사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왜? 일단 이런 다른 그 유사 전략 폭격기들에 비해서는 운용 유지비가 훨씬 쌉니다. 이런 건 뭐 스텔스니까 한번 비행하면 스텔스 도료체 새로 칠해야 되고 운용 유지비 비싸고 부품값 비싸고 이런데 이거는 뭐 정말 그 아주 원시적인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그런 그 기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미군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제공권을 가질 자신이 있으니까 제공권 가지고 적의 방공망 다 없애면은 그러면 뭐 들어가서 얼마든지 폭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값싸게 운영할 수 있는 B-52는 앞으로도 미 공군이 계속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달려와서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들을 한 번에 다 제거해주는 이 정말 소중한 우리들의 조력자인 B-52 앞으로도 줄곧 개량을 해서 더 강력한 그런 전략 폭격기로 길이길이 남게 되길 바라고요. 아까 또 그 웰시 가문의 지금 초등학생 그 아이가 공부 잘해서 공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길 바라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기네스북에 똑같은 비행기를 4대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4대가 다 조종을 하게 됐다라는 그 기네스 기록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군사TV 스트래토포트리스 성층권의 요새 B-52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